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찍어가지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면접 후기? 뭐 그런 거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간호학과 4학년이고, 아직 방학은 안 했어요. 지금은 실습 중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종강을 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날 국가고시를 보겠죠. 원래 간호학과 특성상 한 8월 달? 7월 달? 뭐 이때부터 막 이제 병원들 면접을 막 시작을 해요. 면접이 아니라 그 취업, 뭐라 그러죠? 입사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들이 1차에서는 이제 서류를 보는데 주로 학교 성적이랑 뭐 토익 점수 이런 거 있으면 보고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걸 몇 개 봅니다. 그리고 1차가 붙으면 이제 2차 때 주로 면접을 보게 돼요, 이제. 저도 몇 군데를 넣었었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토익도 안 했고요, 저는. 토익할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자 했는데 둘 다 놓쳤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집이 송도인데 그 근처로 인천 쪽으로 막 알아보고 뭐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 뭐 국제성모, 부천성모, 뭐 부평성모, 그다음에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렇게 넣었었는데 다 떨어졌어. 1차 때부터 다 떨어졌어. 받아주지도 않아. 근데 뭐 제가 성적도 있고, 나이도 있고, 자소서도 조금 개판으로 썼고, 자소서는 이제 자기가 틀을 써놔요, 대충 어느 정도. 써놓은 다음에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잘 쓴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받거나, 근데 그게 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자기의 자신의 그거를 막 다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제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드려가지고, 이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뭐 수정도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거의 다 해주셨어, 수정을. 뭐 그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보이시나? 네. 보지 마시고 부끄러우니까. 그 대전에서 한 군데를 붙었어요. 근데 제가 딱 어느 병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서 조금 먼 곳이에요. 대전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좀 멀어.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면접을 준비하실 때, 만약에 1차가 붙었으면, 면접 준비하실 때 우선은 뭐라 그러죠? 오픈 카톡방이 있대요, 병원마다. 그 병원 입사 지원하는 지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한다는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뭐 길병원 땐가, 어느 땐가 한 번인가 들어갔었는데, 야, 애들 말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이게 막 언제 만들었으니까 언제까지 오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막 아무 때나 막 들어와, 애들이.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 가끔 가다가 거기 막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 병원에 담당하는, 아니면 그 병원에 붙었었던 그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Q&A 같은 거를 하는데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고,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선생들도 나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들어가다 그냥 나왔어요. 아무튼, 그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이제 기본적인 건 있어야죠, 이제. 뭐 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1차 때 자기 자소서가 있는데 그건 병원 홈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병원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써서 내서 붙으면은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간지러워서 소리 면접 준비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뭐 자신의 장단점, 그다음에 뭐 간호사로서의 덕목, 그리고 굳이 당신을 왜 뽑아야 되나, 그 취미 이런 거, 가치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은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런 데 막 있어요. 간주모 이런 데 보면은 있을 수도 있어. 그거 잘 찾아보시면 되고, 저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제 주위의 애들 중에서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간 애들이 있고, 걔네들한테도 많이 조금 얻었어요. 소식을. 뭐 어떤 걸 물어본다 하더라, 이러면서. 또 이제 저희 대전에서 이제 선배들도 그쪽 병원에 좀 취업해 있으니까 그 선배들한테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이제 실습하면서 가장 인상 남았던 거, 간호사로서의 덕목, 그리고 분야가,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이너를 하다가 그만두고 왔으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분야가 다른데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 이런 거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이 송도다 보니까 올라서 대비를 했어요. 왜 본가는 송도인데 대전에다 지원을 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또 제가 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네? 나이가 많은데 굳이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이런 것도 준비했고요.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막 소문 듣다가, 아, 제가 지원한 병원은 그 직무를 안 물어본대요. 그 직무는 이제 막 많이 팔아요. 관주모 이런 데도 팔고, 이미 산 애들도 있고, 저희 반 친구한테 받긴 받았는데, 직무를 안 물어본다길래 안 봤어요. 근데 다른 병원들은 막 직무도 물어본대요. 막, 나도 잘 몰라. 난 물어보면 다 못해. 공부 못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공부 잘했겠죠. 열심히 안 했어. 이거 우리 부모님도 몰라. 열심히 한 줄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뭐 F 안 받고, 4년 동안. 그 병원도 붙고 합격했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은 이제, 이 새끼 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고시 잘 보면 되겠죠. 우선 자기소개. 자기소개가 기본이에요. 처음에 무조건 물어봐. 이거는 어디 병원이든 다 물어볼 것 같아. 아무리 그 자소서에 써 있지만 또 물어봐. 근데 이 면접을 준비할 때 팁 같은 거는 일단 시선 처리. 일단 막 쫄아가지고 막 땅바닥 보고 있거나 막 하늘 보고 있거나 막 그러면 안 돼. 반말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무조건 면접관들 이렇게 눈을 봐야 돼. 근데 막 눈을 너무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 안 되고, 여기 뭐라 그래. 이 코 밑에 여기? 여기나 그쯤? 그쯤으로 시선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 면접관이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일 수도 있는데, 저 갔던 병원은 면접관 3명에 지원자가 4명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접관 이제 시선 처리 중요하고, 그 자세 중요하고, 자세 막, 면접 프로 왔는데 막, 이러고 있을지 않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너무 인상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쓰면 안 돼. 무서워. 웃으면서. 어제 마스크를 썼겠지만, 들어갈 때 마스크를 벗어요. 벗는 병원도 있고, 뭐 자기소개할 때 벗고 하는 데가 있고, 아무튼 무조건 한 번은 벗어야 돼. 왜냐면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만약에 면접관이랑 아는 사이가 있으면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얼굴은 다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일단 첫 번째 시선, 두 번째 자세, 뭐 복장은 당연한 거겠고, 막 복장인데 막, 여기 막 비듬 다 묻어있고 막 하얘. 이러면 안 돼. 머리 막 지저분해. 이러면 안 돼. 딱 깔끔해야 돼. 그것도 뭐 있나? 일단 말투. 근데 이거 면접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 저도 병원 면접은 많이 안 봤지만, 뭐 저도 디자이너 할 때도 면접도 봤었고, 대학교 올 때도 면접을 봤었고요. 근데 막 이게 어설프게 외우면은 자꾸 막 계속 이래요. 이러면 되게, 나도 듣기 싫어. 상대방도 듣기 싫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좀 사람이 밝아야 돼. 밝아야 되고 좀 열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잘, 마스크를 썼지만, 왜 눈웃음이라도 좀 치면서, 그리고 호응도 잘해줘, 막. 잘해줘야 돼, 막. 면접관님이 막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또 오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제, 인사하죠,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 돼, 아니다. 인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만 해요. 다 같이, 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죠. 한다던가. 가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물어봐요. 면접관님이 이제 자소서를 보고, 제가 갔던 병원은, 다른 병원은 모르겠지만, 어떤 면접관님들 자리에 뭐 자소서 종이가 있다든지, 뭐 컴퓨터로 다 띄워져 있어. 그럼 그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제 면접관들이. 보면서 막 물어봐요.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딴 사람이 말할 때, 그것도 막 자기 거 외우느라고 딴 사람 거 신경 안 쓰면 안 돼. 그런 것까지 다 보는 면접관들도 계셔.
그래서 이제 막 듣는 신용도 해야 돼. 그렇구나. 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만. 그래서 이제 막 내 차례가 왔어. 솔직히 저는 별로 긴장은 안 됐어요. 딱 이제 면접 보기 전에 이제 대기실 같은 데 있었는데, 저는 오후 타이밍에 봤었고, 오전, 오후 나눠서 봤는데, 오후 타이밍으로 선택이 됐고, 갔는데 한 50명? 70명 정도가 원래 있었었는데, 20명 정도가 안 왔어. 왜? 더 좋은 대학병원에 이미 붙었기 때문에. 굳이 뭐 하러 와? 시간 아깝게. 이거 학교 빠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 학기 중에 면접을 보러 가기 때문에. 그럼 또 귀찮아. 면접, 그거 보면 또 면접 확인서, 뭐 서명해서 교수님 사인 받고, 과사에 제출해야 되고 막 이래요. 아무튼, 그거 해야지. 면접 취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후타임에 갔는데 70명이었는데 50명밖에 없었어. 근데 막 거기서 먹을 것도 막 줘요. 막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분위기도 아니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분위기 좀 너무 다운 안 되게 자신감 좀 갖게 막 도와줘요. 거기 선생님들도. 아닐 수도 있어. 몰라. 내가 갔던 병원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커피를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래? 그 커피포트 같은 데다가 담아온 거예요. 커피를. 그래서 이거 뭐 마시면서 하세요. 아직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막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이게 12시 반까지 모이는 건데, 12시 반에 바로 시작 안 해, 면접을. 아닌가? 내가 갔던 병원은 그랬어. 아무튼 모든 건 제가 갔던 병원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데 보통 바로 시작을 안 하고,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시작을 해요, 면접을. 그래서 그때 동안 막 간식도 나눠주고, 간식, 예, 나눠주고, 뭐, 음료수 마시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마시는 거야, 마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저는 마시라고 하자마자 바로 일어서가지고, 바로 마셨어. 마시라는데 마셔야지. 뭐 긴장할 게 뭐 있어? 아, 긴장은 조금 되지만. 근데 저는 면접 보러 가기 전까지 긴장이 하나도 안 됐지만, 면접실 딱 들어가는 순간, 막 심장이 막 뛰어. 원래 심장은 원래 뛰어. 근데 조금 더 뛰어. 좀 빨라져. 하트레이트. 네, 그래서 아무튼 딱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인사하고, 네, 이게 자기소개랑, 이렇게 제가,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 자기소개랑 자신의 강점을 같이 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병원 지원자 조정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모르겠어. 일단 자기소개 할 때 저는 일단 일단 무조건 병원 홈페이지를 잘 봐야 돼요. 뭐 거기에 미션이 뭐고, 거기에 뭐 어떤 뭐라 그래, 철학 이런 거?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잠시만요. 네,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멘트를 다 넣어야 돼요. 제가 갔던 병원은 열정과 배려, 절제였어요. 키워드가 미션인가? 비전인가? 미션인가가. 이거 병원 사람들 보면 안 되는데. 안 보겠죠. 뭐, 제 거 구독자 몇 명도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열정과 배려, 절제를 통해 최고의 간호를 수행하는 무슨 병원에서 이제 진취적인 자세로 간호사로서의 업무 역량을 키워나가 책임의식을 갖고 환자들에게 항상 정성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그러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가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제 앞에 자기소개 이렇게 말 안 했고 강점까지 더 말했죠. 좀 더 말했어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도 좀 디자이너 일도 했었으니까 이제 뭐 다양한 뭐 경험과 뭐 노련함 그리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강점도 잘 얘기했어요. 뭐 제가 과대도 했었고 이제 반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면접이 진지해만은 재미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그분들도 조금 재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과감하지만 좀 무리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반에서 남자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사소한 고민들을 저한테 털어놓으면서 저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살려가지고 병원에서도 뭐 선생님들과 잘 원만한 관계 유지하면서 부서에서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랑 강점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야, 너 들어오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봤죠. 솔직히 난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유병재 씨도, 유병재 맞나? 유병재 씨? 개그맨? 아무튼 그분도, 막 패러디한 거 나왔잖아요. 뭐, 신입을 뽑는데 뭐 경력이 없다고 막 잘리다던가 막 그런 거. 지원 동기. 왜 지원했겠어? 일을 하려고, 취업하려고 지원했지, 당연히. 근데 이 말을 잘 꾸며내야 돼. 저는 다행히 이 병원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병원에서 실습을 할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때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병동,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에서 그 막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원 선생님들의 뭐 열정적이고 사명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 입사를 하게 된다, 이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은, 제가 이 병원에 입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고 싶고, 그분들에게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사람들과 배우고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일단 무조건 병원을 띄워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도 그분들 좋거든. 다행히 저는 이 병원에서 실습을 했고, 네,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실습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병원 홈페이지를 잘 찾아봐야 돼. 뭐 시설이 좋다 이런 거 안 돼. 뭐 뉴스 같은 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뭐 최근 뉴스도 좋고, 조금 지난 뉴스를 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이제, 이 병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풀어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막 실습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 아니면은, 이거는 배우지 말아야겠다. 배우고 싶다.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또. 이것도 말 잘해야 돼. 근데 저는 의아했던 게, 네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세 명은 다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했어. 아, 내가 실습 갔는데, 파이브 라이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간호사들이 막 했다. 뭐 너무 건성건성했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어. 나는 모르겠어.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거를 배우고 싶다는 것을 말했어요. 뭐 지치고 바쁜데, 서로 막 이렇게 환자가 왔는데 인상 찌푸리지 않고, 환자 막 바빠 죽겠지 않은데, 환자가 활짝 계속 와. 얼마나 짜증나. 근데 이것도 좀, 이걸 좀 뿌려야 돼. 서로가 이렇게 미루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도우며 환자의 간호에 힘쓰던 그런 모습이 너무 아직도 인상이 남는다.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다. 더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그런 모습이 뭐 기억에 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해줘야 돼. 뭐 간호사로서의 덕목 이런 거 너무 많아. 덕목은 너무 많아. 근데 뭐 한 가지만 또 얘기하면 안 돼.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저는 만학도가 아니에요. 만학도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네, 저는 전적대학 성적과 면접으로 들어왔는데, 이유는 그냥 더 많이 뽑아서 그 당시에, 만학도보다 전적대학을 더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쫄리니까 살짝. 그래서 이제 분야가 달랐는데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 이것도 말 잘해야 돼. 너무 막 뜬금없이 막 그러면 안 돼. 왜냐면 그분들도 다 알거든요. 다 짜고 치는 거 이거 다 이거 가락방이다 이런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럴싸하게. 딱 순간 딱 말하고 나서 면접관님도 그럴싸하네? 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 괜찮네.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셔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밑밥을 좀 깔았어. 비록 분야가 좀 달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유니세프나 이런 간호단체 같은 곳에서 가입을 해서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찐이야. 저는 막 지금은 혼자 살아서 TV를 잘 안 보지만, 어렸을 때 가족끼리 살았을 때 TV를 많이 보는데, 그때 막 광고 한창 나왔어요. 막 유니세프, 또 뭐야, 뭐 WHO 뭐 이런 거 막 나와, 간호단체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막
아프리카인들 불쌍한 애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전 진짜 가서 돕고 싶어. 그리고 제 최종 목표는 1학년 때도 말했지만 간호선교사가 저는 최종 목표예요.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여기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선교사란 말은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 병원에 맞춰서 잘 해야 돼. 만약에 성모병원이나 뭐 기독교 크리스찬 쪽인 병원이다 이러면 이제 간호선교사 이런 거 쓰면 좋겠죠.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크리스찬 병원인데 뭐 불교도 많고 뭐 천주교도 많겠죠. 근데 이제 그 같은 종교면은 오히려 좀 더 좋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 이제 유니세프 가입하고 싶어서 그랬고, 또 이거는 제 가정사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이고, 이제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 더 늦기 전에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간호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막 인터넷도 많이 있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뭐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나? 그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제가 간호조무사를 일은 안 했었고 자격증을 따려고 1년 동안 공부하고 실습하면서 땄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일은 안 했고. 근데 이제 실습을 거기서 좀 해요. 한 몇 개? 한 2달 했나? 뭐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저는 약간 좀 척추 관절병원 수술실에서 했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솔직히 난 보기만 하진 않았어. 수술할 땐 보기만 했는데 이게 조금 TMI지만 그 간호조무사 쌤들도 계시고 그 수술실 선생님도 계시는데 간호 선생님들도 제가 간호조무사 실습으로 왔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쌤이 하는 걸 제가 보고 배워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나한테 다 시키는 거야. 간호조무사 쌤이. 2분 계셨는데 한 분은 제가 좋아하는 쌤이고 한 분은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하려면 해야지 어떡해. 나보다 막 10살 넘게 나이 많았는데. 난 배우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 시작하기 전에 막 간호사들이 하는 거 세팅을 못 해놓고 뭐 바닥 청소하고 뭐 오른팔 수술이면 오른팔 이렇게 편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뭐 패드 세팅 해놓고 그런 거 막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면 막 바닥에 피도 막 묻어있고 그 피 국물이야. 막 라면 국물처럼 막 빨개. 그럼 다 닦아야 돼. 또 수술 또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제가 다 했어요. 근데 비위가 좀 약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도 막 못 본대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막 그 피 국물 통이 있거든요. 뭐라 그래. 네, 피통 이상한데.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여기 라면 국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배고팠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제 고관절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관절 딱 잘라 이렇게. 와, 그러면 뼈가 이렇게 완전 동그래. 진짜 신기할 정도. 그 드래곤볼 그 볼처럼.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냥 저는 막 징그러 막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징그러웠던 거는 이제 막 국수마취 하는 거, 막 내성 발톱 이런 거. 막 발톱 사이에다가 막 주사 막 이렇게 막 쑤셔 막.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원티드가 수술실이었는데 이 병원에서 제가 응급실에서 실습을 했는데 너무 좋아, 사람들이. 응급실 선생님들이. 아직도 연락을 해요. 두 분이랑 연락해요, 아직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응급실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제 성격상, 제가 근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I예요. MBTI I. 근데 나도 이거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조금 창피해. 부끄러워. 근데 제가 막 축구도 진짜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수술실 괜찮겠다 했었는데, 원티드로. 근데 수술이 길어지면 막 진짜 막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럼 그때 동안 간호사 뭐 하냐? 가만히 서 있어야 돼. 화장실도 못 가. 조금 편한 곳은 뭐 밥 시간 때 다른 선생님들이랑 교대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막 의사 원장님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절대 못 해. 왜냐면 그 집중하고 있는데 흐름이 다 끊기거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활발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응급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야? 근데 모르겠어. 근데 저도 아이다 보니까 정신없는 걸 싫어요. 막 정신없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데 응급실은 정신없고 시끄러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해야지 어떻게 그죠? 그런데 제가 말했던 대답은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그 뭐래 뭐 초록인가 뭐 그런 거 몰라. 무슨 책 같은 게 있나 봐요. 또 간중모에서 다 팔어. 간중모 돈 엄청 많이 벌었을 것 같아. 부러워. 그런 책, 그 면접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공식 답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봐도 좋은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많이 겹치겠죠. 왜냐면 간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한대요. 2만 명이 시험을 본대요. 그럼 그만 2만 명이 면접을 다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명이 똑같아서 그 똑같은 책을 다 사는데. 그래서 저는 몰라. 이게 내가 답을 적었는데 그 답이 또 그 책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망하는 거지. 아니 뭐. 근데 전 그랬어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환자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가고 싶은 부서가 응급실일 뿐이지 다른 부서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어떤 부서에서 들어가는 것에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간호를 하는 그러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게 마무리는 어떤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딱 끝맺음을 질문마다. 그리고 평소 스트레스 관리는 제가 그냥 운동하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체력 증진에 또 도움이 됩니다. 이러면서 항상 나를 바꾸고 관리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또 마무리도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이건 안 물어봤어. 그 나이도 많은데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이것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저는 혹시 물어볼까 봐 준비를 하긴 했어요. 이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보통이면 여성분들은 24세 면접을 보실 거고, 23이지, 4학년 때 면접 보니까. 그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하면 뭐 26 이때 보나? 아무튼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어. 난 내가 써놓고서 난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문과거든요. 저는 원래 예체능 쪽 가고 싶었는데 예체능과가 없었어, 우리 학교에. 아무튼 그래서 나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든 만큼 그만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노련함 등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빠른 습득력과 친화력, 일처리 속도 면에서도 더 우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짬밥 있으니까 의사소통 면에서도 더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로서의 나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멋있게 했는데 안 물어봤어. 좀 아쉽지. 그리고 뭐 어떠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 대부분 다 물어볼 텐데 우리는 안 물어봤어. 왜냐? 다 붙여줄 것 같았었거든. 내가 면접을 잘해서 안 붙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아싸리 다 붙이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서. 그래서 면접을 보고 빠르면은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이제 합격 통지가 와요.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솔직히 기분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 왜냐? 붙을 걸 알고 확신을 들었거든 나는. 다른 병원은 솔직히 붙겠어 하면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만약에 붙었으면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와, 나 여기 붙었어? 이러면서. 근데, 여기 무조건 붙어 했는 상태에서 합격 문자가 오니까, 합격했구나. 저희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어. 난 별로 그냥, 좋지. 감사하죠. 나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제 이 병원은 붙여주려고 한 것 같아. 제가 거기 면접을 보러 가는 곳에서도 어떤 남자 그 학생들이랑 뭐 친해진 건 아니고 몇 마디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구에서 왔대. 여긴 대전인데. 그럼 왜 왔냐? 이랬더니 세 명이 왔는데 대구에서 두 명은 이미 다른 대학병원에 붙었대. 그럼 왜 왔어? 이랬더니 왜 왔어요? 이렇게 했죠. 존댓말 썼죠. 초면이니까. 그 정도의 예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냥 왔대요. 면접 경험 삼아서. 그런 병원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진짜 높은 대학병원들은 많이 안 나가, 처음에. 근데 이제
저는 대학병원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커. 꽤 큰가? 아무튼 그냥 좋아. 시설도 깨끗하고 리모델링인가? 새로 전다 아무튼 해서 시설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합격을 붙여줘봤자 어차피 붙인 애들 중에서 몇십 프로는 다 빠져나가. 어차피 안 와. 그 대구에 있는 온 애들 다 붙어봐. 안 오지, 걔네들. 뭐 대구에 있는데 뭐 대전까지 와. 뭐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이거 물어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구독자도 몇 명, 그냥 구독 좀 해줘. 구독자가 몇 명 없어.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찍을 게 없거든, 나도. 공부하고 있는데 뭘 찍어. 그 여자분들이나 공부하는 거 찍으면 막 이렇게 구독자 올라가는데 나 같은 애가 딱 찍어봐. 안 올라가, 구독자. 오히려 빠져나가. 지금 점점 빠져나가. 또 지금 속상해서 죽겠어, 나. 이게 막 구독자가 막 몇십만 명, 몇만 명이야. 그중에 한두 명 한두 명 빠져나가도 몰라. 근데 나는 지금 140명 됐나? 근데 막 한 명씩 빠져나가. 막 티가 팍팍 나. 어우, 막 흰머리가 하나씩 더 자라는 것 같아, 맨날. 그거 볼 때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뭐 이거를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 그냥 제 동영상 저장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주위 친구들이나, 막 습관지로, 습한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재밌어. 와, 이 새끼 또 까부는구나. 뭐 이런 걸 찍고 있냐. 막 이런 반응이죠, 보통. 근데 뭐 나중에 제 추억이니까 뭐 나중에. 그래서 뭐 솔직히 병원은 모르겠어요. 이걸 몇 학년 후배가 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병원 지원하는 거는 뭐 비용 같은 거 안 드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넣어요, 그냥. 그리고 토익은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었어. 만약에 성적이 2점이야, 2점 초반이야, 말도 안 되는 성적이야. 근데 토익이 막 800, 900에 토익만 엄청 팠어. 근데 이게 붙어, 이런 애들. 신기해. 나 토익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 병원에서도. 근데 영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토익을 써? 간호 용어를 많이 쓰지. 근데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간호 학교는 이제 다 거기서 거기니까. 아니, 거기서 거기도 아니야. 제가 그 어떤 알바하다가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네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몇십 프로는 진짜 한 100명 중에 80명 정도는 다 4점대래. 성모 계열 쪽 병원은 주로 3.0 이상을 3.0부터 쓸 수 있어요. 다른 대학병원들도 막 그런 커트 제한이 있어. 몇 점 이상만 가능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병원들은 좋은 거죠, 오히려. 근데 우리 학교는 점수 드럽게 안 줘. 교수님들은 없겠죠, 제 구독자 중에. 나는 막,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막 성적이 그렇게 낮아지면 이제 승부수는 이제 토익밖에 없는 거죠. 결국 얘는 토익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구별하면서. 면접 준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거를 진작에 찍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실습 중이야. 내일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바빠. 벌써 피곤해. 지금 11시야, 벌써. 졸업하는데 더 바빠. 시험이 다음 주에 기말고사 끝나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 왜? 국가고시가 지금 50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제 저 내일부터 공부합니다. 이제 거의 한 2달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최종. 이제 국시 붙고, 보통 빠르면은 진짜 빠르면 한 2월 말, 3월, 이때부터 막 취업을 해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오래 기다린다 하면은 뭐 1년도 넘게 기다려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거 왜 붙였어? 1년 기다리게 할거 그래서 이제 1년을 기다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때 동안 공부를 더 한다던가, 어디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다른 병원에서 알바 같은 개념으로 한다던가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교수님 피셜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이랑.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너가 대학병원 못 갈 것 같으면 병상수를 봐라. 왜냐면 이직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된다.
솔직히 막 진짜 막 100병상, 200병상 가봤자 타 지역 가면 전혀 몰라.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 이 다닐 병원도 대전에서만 알아주지 타 지역 가면은 전혀 몰라. 거기 병원이 뭐야? 이러면서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마 다 풀렸어. 그래서 근데 저희 병상수가 지금 300 몇십 병상인데 내후년에 500병상이 된대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최소한 400병상 이상은 가라. 그래야 거기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직할 때는 요즘 저 디자이너 할 때는 1년도 쳐줬어요. 1년 일하고 이직하고 막 그랬었는데 병원이 그런 건지 요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 2년, 2년, 3년은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뭐 다른 뭐라 그래? 뭐라 그러죠 이거?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도 경력이 3년인가 다 필요해. 무조건.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응급구조사 이런 거는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일반병동해서 3년 해도 상관이 없었었는데 뭐 이제는 뭐 중환자 특수 파트에서 3년을 한 사람을 뽑는다 막 이런 말도 들리긴 했었어요. 왜냐면 병동에서 해봤자 별거 없거든. 응급 환자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응급구조사 이런 거 하면은 다 응급 환자들인데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딱히 없어요. 오늘 그냥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찍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2학기 때 바빠. 미리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 왜냐면 자소서 써야 되지. 그 이제 병원 그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간주모에서 올라와요. 사진들이. 아니면 간주모 카페에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어느 병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사를 그 지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취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 친구들도 있어. 국시에 집중을 하고 국시 따고 나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주로 어린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빨리 먹고 살아야 되고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몇인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이제 저는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 결혼을 이건 여기까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도 취업 알아봐야 되지. 그럼 또 이제 그거에 맞는 자소서도 준비해야 되지. 또 이제 만약에 1차 붙으면 또 이제 면접 준비해야 되지. 근데 또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실습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어. 과제도 있어. 엄청 할 게 엄청 많어. 근데 그 와중에 시험 공부 어떻게 해? 나 어떻게 해? 내일부터 해야 해. 공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내일부터 해야지. 벌써 한 3일 됐어. 이 유튜브 찍으려고 하는 것도 언제 봤지? 내가 면접을. 딱 2주 전에 봤어. 2주 전에 보고, 이거 찍어서 올려야겠다. 했는데 2주 만에 찍고 있네, 이걸 지금. 바빴어. 아니, 피곤했어요. 나이 들어봐. 네, 뭐, 그랬어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면접 보러 가실 때, 그리고 시선 처리, 그리고 자세, 그리고 좀 자신감 있으셔야 되고, 말투, 목소리. 목소리 너무 목소리 너무 작으면 안 돼. 정말, 그 면접 보러 가는데 목소리가 작아봐. 그럼 이 사람은 취업을 해서도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판단을 해요. 어차피 딱 그때 보고 말 건데. 한 번 보고 말살 수도 있고, 한 번 보고 안 볼 수도 있어. 일단 크게 말해. 어차피 취업해봤자 그분들 거의 안 봐. 뭐 시선 처리, 자세, 표정, 목소리, 자신감, 이거 복장 잘 해주시고, 면접 보러 가실 때 주로 이제 자기소개랑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다 진짜 안 끊기게. 막, 막 이런 거 안 돼. 없어. 근데 솔직히 4명 들어갔는데 3명이 다 그랬어. 다 버벅거렸어. 걔네들 붙었을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막 이제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간호사로서의 덕목, 무슨 간호사가 되고 싶은가, 왜 뽑아야 되는가, 뭐, 자신의 강점, 장점, 똑같은 거네. 단점, 장점.
뭐 실습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이 의외로 많지만 다 외워야 돼. 이건 진짜로. 누가 이렇게 툭 치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아, 그 정도로 외워야 되고 이제 만약에 직무를 보는 병원이다. 그럼 할 게 엄청 많아. 제가 그 간중모에서 초록이를 받았었는데 친구한테 진짜 한 이만해 두께가.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근데 막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막 보면은 알 만한 것들인데 4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난 몰라.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파이브라이츠나 뭐 인슐린 넣을 때 주사기 어떤 거 쓰느냐 뭐 그런 건 기본적인 거고 뭐 되게 많아요 막.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봐야 돼. 직무를 볼 때는 어떤 병원은 진짜 인슐린 주고 뭐 주사기 여러 개 딱 깔아놓고 여기서 뭐 뭐라 했는데 이거 막 아무튼 우리 다 프로토콜 때 배웠던 거야. 그런 걸 해보세요 했는데 막 몇 명이 다 틀렸대. 주사기를 잘못 골라가지고 막 그렇게 직무를 시험을 테스트하는 데가 있고 뭐 암 환자가 무슨 상황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대요. 나 그런 거 안 물어봐서 진짜 천만다행이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는 뭐 물어보세요. 제가 솔직히 간호학과 공부로서는 제가 뭐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보다 몰라.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조금은 알겠죠. 4년을 배웠는데. 근데 막, 나 진짜 몰라. 나 너무 어려워. 어차피 병원 가면 또 배워.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빨리 습득을 하겠죠. 근데 또 병원 가서 공부 또 해야 돼. 막 거기서 막 간호 용어 또 시험. 그 병동 그 부서에서만 쓰는 간호 용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막 다 줘요, 종이 같은 거를. 이제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요. 바빠요. 간호사가 돼도. 솔직히 그리고 서울 사람이면 서울에서 하는 게 좋은데 저희 학교의 애들은 제가 말리긴 했어요. 만약에 대전 애들인데 뭐 서울에 가서 할 거다. 그건 전 말렸어요. 만약에 본가가 서울이면 상관없고 뭐 거기에 친구들도 있거나 뭐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있거나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막 갔는데 아무도 없어.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숙사나 자취를 해. 힘들어. 그래서 서울 자취 뭐 싼 데도 있겠지만 비싸기도 비싸고 월급 받으면 자취값 다 나가 생활비 다 나가 그리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듦을 표현할 친구들조차 없어 막, 막 며칠 일했어 그리고 이제 오프가 나왔어 쉬어야 돼 이제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어 놀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지쳐요 사람이 외롭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져서 이렇게 성격 좋으신 분들은 금방 잘 하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딱 취업을 했는데 뭐 자기한테 안 맞거나 막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냥 대전에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병원에 가라. 왜냐면 자기 학교 친구들이 다 모르겠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50% 이상은 다 그 지역의 병원에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힘들면은 그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도 다 이해를 해주잖아. 이거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도 간호사 만나봐. 그럼 힘들어. 다른 간호사가 아니라 다른 분야 직업을 만나면은 이해가 안 돼. 왜 그게 왜 힘들지? 이러면서 내가 MBTI가 좀 그래서 그런가? 그럼 난좀 공감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전에 살기 때문에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모르겠네 한 7, 80%는 다 대전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저랑 친한 애들도 지금 대전에서 취업을 했어요. 합격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쉴 때는 만약에 오프가 같은 날이면은 뭐 대전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또 카페 가서 뭐 얘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타 지역 가면 이제 그런 여유조차 없어. 만약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좋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로서는 딱히 알려드릴 건 없어요. 제가 뭐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모르고 근데 이제 면접은 제가 많이 봤어요. 솔직히 병원 면접은 많이 안 봤는데 제 영상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대학 볼 때 대학을 제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14군데인가를 넣었어.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죠? 대학 원서 넣는 거? 아무튼 그 비용도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이랬어. 그래서 거의 한 3, 40만 원 썼어요. 30, 40, 50 이 정도를. 근데 제 성적, 그러니까 전적 대학 성적이 3.4였는데 성적만 보는 대학교들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봤는데 성적이랑 면접 보는 학교는 다 붙었어. 그냥 아빠랑 아버지랑 죽어라 연습했거든. 막 혼나면서 아빠랑 막 싸우면서. 그리고 면접 네, 준비 많이 했고요. 그 애들한테도 많이 받았어, 자료들을. 그래서 똑같이는 안 쓰고, 아, 이런 식으로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 애들은 오해를 내, 맨날. 아, 보내주면 똑같이 할 거지, 맨날 이러면서. 어떻게 똑같이 해? 근데 뭐 좋은 멘트들은 똑같이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스타일로 다 바꿔서 제 말하기 편한 대로 바꿔야 되고, 너무, 예, 그렇습니다. 뭐 면접이나 뭐 살면서 뭐 힘든 거나 뭐 궁금한 거, 공부는 뭐 잘 몰라도 딴 거는 알려드릴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도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 네, 뭐, 도움이 이제 막 주절주절 하느라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를 핸드폰으로 안 찍고, 제가 말했나? 내가 노트북을 찍고 있다고 해서 지금 노트북 팬 소리가 꽤 들려, 이게 지금. 4년 대학교 오면서 노트북을 처음 샀는데, 저는 게이밍 노트북을 샀어요. 왜냐? 나는 게임할 거니까. 그리고 해봤자 문서 작업밖에 안 할 거니까. 과제가 다 문서 작업이니까. 근데 막, 그건 안 좋아요.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좀 무겁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과제를 한다든지, 뭐, 어디 뭐 들고 다닐 때는 힘들어, 무거워. 저 돌덩이야, 거의. 근데 이제 막 그램 이런 거는 가볍잖아요. LG랑 삼성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거 보면 조금 부럽긴 했는데, 그런 거 게이밍이 안 돼. 남자분들은 게이밍용 노트북 추천합니다. 네. 게임을 어차피 하실 거면. PC방 가면 너무 비싸요, 요즘 PC방. 무슨 5천 원에 3시간이야, 말이 돼? 우리 동네가 좀 비싼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팬 소리가 좀 들리기 때문에 이게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제 말소리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찍죠. 이제 11시 20분인데, 자야 돼. 지금 자도 7시간도 못 자. 벌써 피곤해. 전 자겠습니다. 안녕.